랩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래퍼들이 모여 탄생한 배워서 남줄 기획상. 말이 필요 없는 중고딩들의 아이돌 이슬입니다. 17살 막내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해찬입니다. 이 구역의 엄친딸 랩으로 씹어먹을 하선우입니다. 래퍼 김세령입니다. 저는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공부 아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김효동입니다. 용감하게 질문을 던지는 반전 래퍼 유태현이라고 합니다. 배워서 남줄 랩 공식 작곡가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배워서 남줄 기획사 대표 나 김수, 나의 든든한 파트너 유재환 실장. 래퍼들이여 살아있는 지식을 배워 만든 랩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10마리초 그 래퍼들의 뇌를 한번 파헤치러 와봤습니다. 우리 뇌는 아직도 8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의 뇌 그대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지적 구두쇠예요. 인지적 구두쇠라는 건 사람이 생각하는 걸 되게 싫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야 어렵다. 문! 야 긴장하지 마. 이거 어려운 거 시험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걸 볼 줄 알고 다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생각의 슈퍼맨이라고 해요. 뭔가 화장실, 욕조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생각이 좀 잘 떠오르는 거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인지심리학에서 가장 위대한 실험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 실험인데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아이디어로부터 벗어나서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아이디어로 가는 그런 절묘한 아이디어들이 생긴다는 거죠. 일명 두 줄 실험이에요. 두 줄 실험. 두 줄 실험. 네.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천장에 딱 줄만 2개 매달아놔요. 그러니까 이 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학생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미션. 이건 뭐냐면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으로 가서 이걸 잡아야 돼요. 이어야 돼요. 2개를 이어야 돼요. 예. 자, 그런데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으로 가서 이걸 잡아보려고 해도 절대 안 닿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대략 난감한 상황에 제가 이 친구들한테 아무것도 없는 방인데 도구를 하나 쭉 줘요. 그 어이없는 물건이 바로 가위예요. 가위? 가위. 아 묶는 데는 가위가 필요가 없는데. 네, 이 도구를 가지고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99.9%가 이렇게 처음에 이런 일을 합니다. 나 생각났어.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으로 가서 가위로 잡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예. 어떤 학생들은 들어가서 20분 내내 히터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이게 왜 이러나 봤더니 20분 내내 이걸 빨아들이겠다고 하다 쓰러져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중고등학교 6년 내내 과학영재반에 있었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기대를 하게 만들더니 얘는 어떻게 했냐면 정전기 이걸 40분 했어요. 40분. 창의적이다. 창의적이다. 외국 학생인데 이 학생은 한 30분 이거 하다 안 되니까 명상을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면 이게 자기한테 딸려온대요. 그래서 제가 친구 시켜서 딸려 내보냈어요. 자, 자기가 생각한 답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놓으시고 일단. 네. 네. 다 생각했죠? 네네. 다 생각나? 네네. 자기 방법들이 있죠? 저는 머리카락 잘라갖고 묶으려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래서 머리카락 또 밧줄을 만든다고. 그걸 길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야, 이거 처음 새로운 생각이다,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진짜 너무 특히 창의적인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실성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네, 그 이게, 서너 이게. 정도 머리 되면 한 네. 두 가닥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해도 그거 바로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와. 저는 가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왔다 갔다. 사람이 묶여서 이렇게 잡아온다. 우와. 전 이것도 처음 들어봐요. 이거 지금까지 수천 명의 학생들한테 했는데 네. 이게 왜냐면 현실에서 그 시도를 하는 학생이 없었거든요. 저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자른다고 생각했어요. 옷을 잘라가지고 내 옷을. 내 옷을 바지 같은 거 네, 잘라서. 네, 네. 바지 같은 거 어쨌든 옷을 잘라서 더 묶어가지고 이쪽 길게 잡는 한 거. 다음에? 예.
저도 어떻게 보면 상훈이랑 비슷한 류의 생각이죠. 그러네요. 다른 걸 자르자. 왜냐면 이제 가위가 있으니까 자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작곡가들이 작곡가들 생각. 그렇네.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제가 들은 것 중에 처음 있었던. 진짜 머리를 자르셨어. 예, 예, 예. 이것도 참 재밌네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 참 마음에 드네. 네.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어. 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위를 주면 학생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방에 있는 학생들한테 가위가 아니라 망치를 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망치를 주면 좀 고민하다가 네. 한쪽 끝을 망치 끝에 묶어요. 네. 그걸 던져요. 네. 네. 그러니까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으로 가서 던지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왔을 때 이거를 이어요. 네. 예. 가위는 묶을 때 천지죠. 네. 근데 가위와 실의 관계가 뭡니까?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위도 어딘가에 실에 묶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생각으로 90%는 30분 내내 못 도달합니다. 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가위는 자르는 거다라고 하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으로부터 가위도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생각으로 가보는 거죠. 자, 근데 망치가 아닌 가위를 주고도 학생들로 하여금 묶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생각으로 가게 만드는 방법이죠. 10분 딱 있다가 제가 이래요. 나가. 그 학생들이 왜요? 저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 가서 좀 걸어. 걸으면 돼요. 걸으면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면 대부분 튀어들어옵니다. 이러면서 이러면 되네 막 이러면서 들어와서 이제 가위를 줄 끝에 묶어요. 걸어야 돼요. 사람은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두 번째 생각으로 옮겨가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이동을 해야 돼요. 아예 그쪽과 완전 상관없는 곳에 떠나져 그쵸. 있어야지 네. 다음 생각이 나는군요. 특히 어떤 곳으로부터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사실 우리 세령이가 산책을 좋아해요.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 그러면? 아이디어를 위해서. 아니요, 그냥 걷습니다. 그래요? 그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왜 우리 인류사의 혹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표적인 창의적 역작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 이런 수많은 역작들 전부 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걷다가 두 개 뺏기고 귀양 가다가 걷다가. 그러네요. 그렇죠? 내가 늘 다니던 길의 뒷길을 한번 가보세요. 내가 늘 다니던 길의 옆길을 무목적으로 의외로 굉장히 새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걸을 때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휴대전화랑 지갑을 놓고 걸으면 더 좋아요. 진짜? 왜? 그럼 무목적으로 걷잖아요. 그러네요. 무목적으로. 네. 그랜드 캐년이나 물론 올레길을 굳이 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약간만 벗어난 게 보면 굉장히 큰 창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 나를 넣어야 되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이른바 꿀팁이라고 하죠.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더 정확히 주제를 좀 말씀드리면요. 남 주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근데 진짜 그럼 우리 기획사랑 너무 잘 맞아떨어지네. 그렇죠. 우리는 진짜 배워서 우리 랩을 통해서 남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오늘 그래서 배워서 남 주려고 왔죠. 네네. 애원하신 분들한테 드리려고 왔으니까. 그렇죠. 궁금한 거 있으면 진짜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러면은 얼마든지 또 제가 아는 한 배운 것들을 또 드릴 그런 용의가 있으니까요. 자, 우리 날마다 오는 그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질문 있으면 지금 무조건 빨리 쏟아부어요. 네. 저는 친구들한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 그러는데도 자꾸 담배를 핍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저 진심입니다. 이거 진짜 그게 나쁜 습관이잖아요. 네. 나쁜 습관. 근데 나쁜 습관은 없앨 수가 없어요. 절망.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는 의지력이 있을 때 자기 나쁜 습관을 막을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의지가 있어요. 힘이 있을 때. 근데 인간의 의지력이 소위 말하는 총량의 법칙을 따라요. 딱 정해져 있군요. 네. 하루에 내가 마음의 지갑에 네. 의지력을 10만 원을 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대학 원생이 연구계획서를 엉망으로 써왔어요. 제가 화가 나는데 참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대학원생들한테 이랬거든요. 제일 무능한 교수가 대학원생한테 화내는 교수다. 참았는데. 3만 원 썼지. 네, 3만 썼어. 근데 점심 먹으러 가는데 옆에 과에 있는 다른 교수님이, 다른 분 한 분이 이럽니다. 어유 김경일 교수님 얼마 전에 프로젝트 신청했는데 똑 떨어졌다면서요? 너무 안 됐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 또 이분한테 화낼 수도 없죠. 참았어요. 4만 원 썼네. 4만 원 썼어. 이제 얼마 남았어요? 3만 원. 3만 원. 그런데 마지막에 오후 4시에 저희 막내딸이 이렇게 카톡 보냅니다. 이번에 기말고사에 이번에도 15점이에요. 3만 원 갖고 안 되는데. 이제 막 화를 내려고 하는데 그 다음 문자가 이렇게 와요. 내일이 그리고 제 생일이에요. 귀엽긴 한데. 예, 예. 자, 그럼 저는 의지력을 다 썼잖아요. 네. 그럼 저는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고 길거리에 침 뱉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 나쁜 습관을 막을 의지력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체력이 약해지면. 지치면 자기 나쁜 습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습관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나쁜 습관은. 다른 습관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지 마라 아무 의미가 없죠. 화장실에서 할 만한 다른 걸 만들어주는 방법만이 해결책이에요. 자, 그럼 수린이. 지금보다 어릴 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따라 더더욱 심해진 것 같은데 멀티가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다. 그러니까 인간은 멀티태스킹 못해요. 굉장히 원래 멀티태스킹 잘하는 사람 있어요? 어릴 땐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런 지금보다 분들을 어릴 때. 멀티태스킹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오해입니다. 스위칭을 잘하는 거예요. 스위칭. 여기 갔다가 잠시 자원을 빼서 다시 또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동시에 이걸 빨리 잘하니까 이 동시에 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 인간은 절대 동시에 두 일을 못해요. 갑자기. 멀티태스킹 못해요. 보여드릴게요. 인간이 멀티태스킹 얼마나 못하는지. 자, 제가 이제부터 어떤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 이 장면에는 두 장의 그림이 번갈아 이렇게 왔다 갔다 제시가 되는데 이 두 그림은 분명히 어딘가 한 군데가 굉장히 달라요. 약간 틀린 그림 찾기라고 그렇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찾으시면 네. 조용히 손만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집중 한번 해봅시다. 준비되셨어요? 네. 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뭐야, 이게? 시작. 그거 보세요. 아직도 못 찾고 계시죠? 한 분 찾으셨어요. 두 분. 분명히 어딘가 달라요. 네, 세 분. 자, 나 아직도 못 찾겠다. 손 들어주시죠. 네. 거의 절반인 분들이 아직도 못 찾았잖아요. 20초 넘어가는데도. 자, 어디가 다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요. 네. 여기 상당히 다르죠. 아이, 그거 사소한 차이라서 내가 몰랐어요. 이런 변명도 이제 안 통하는. 전 죄송한데 선생님이 가리고 있어가지고. 아, 네, 저거구나.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동시에 두 장을 딱 붙여놓고 번갈아 보면 이걸 못 찾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붙어버리니까 우리가 이게 멀티태스킹 엇비슷해지면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멀티태스킹을 인간이 얼마나 못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자, 저쪽에서 왼쪽에서 빨간 사각형을 찾으셔야 돼요. 네. 찾았어요. 너무 쉽죠? 네네. 그럼 오른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기. 뭐 쉬워요. 똑같죠? 실제로 조금도 시간 차이 안 나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도 왼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아라. 그럼 학생들이 찾죠. 여기요 라고 하는데 네. 오른쪽에서 또 빨간 사각형 찾아라. 그럼 학생들이 또 여기요 라고 하는데 네. 그 시간이 한 2배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는 그냥 빨간 도형만 찾으면 됐죠. 네. 근데 여기서는 빨갛다 그리고 네모나타. 네모나타. 그러니까 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엔드가 하나 들어가서 멀티태스킹 되니까 벌써부터 회방꾼들이 많아지면서 어려워지는데 이 엔드가 3개만 돼도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지금은 하나씩. 진짜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자,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엔드 3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원리를 찾아라. 못 찾아. 네. 이거 못 찾아. 이런 건 못 찾아요, 사람. 이거 어떻게 찾아요, 보세요. 이걸? 저 옆수 안에 있는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모자 썼다. 네. 맞아. 엔드, 안경 썼다. 엔드, 남자다. 남자다. 저거 초등학교 때 막 찾았는데. 4, 5년마다 한 명씩 정말 여기 있는데 하고 찾는 학생들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4, 5년마다 한 명씩. 근데 난 저 정도면 찾을 생각을 안 해. 그 저도 해요. 네.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 저희 같은 인지심리학자들은 멀티태스킹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악마라고 불러요.
왜요? 악마. 왜? 그만큼 소리 소문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를 갉아먹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 껌 씹을 때 신경 쓰셔야 되는 분 계세요? 아니죠. 그렇죠. 껌 씹으면 그냥 씹죠. 네. 그러니까 껌을 씹는 건 조금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신경 써야 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워도 멀티태스킹이에요. 그래서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우는 건 껌을 안 씹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단어를 외울 때에 비해서 20% 이상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껌 씹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럼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음악을 듣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뇌가 각성을 하고, 각성이 뭐냐면 신경을 딱 정신을 차리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공부할 때든 뭐를 할 때든 작업할 때든 뭐를 할 때든 내가 한 일을 할 때는 그것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저 다리 떠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 다리 떨면서 뭐 하고 이런 거는 이것도 멀티태스킹에 들어갑니까? 글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멀티태스킹으로 보기는 봐야 돼서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느냐? 네. 시험 전에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네. 시험 전에 불안하니까 네. 불안은 근데 언제 커집니까? 불확실할 때 커지죠. 그렇죠. 공부 안 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구체적이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확 예측 가능하면. 네. 아무리 귀신이 나와도 옆에 카운트다운 해요. 10, 9, 8, 7, 6, 5, 4, 3, 2, 1 하고 귀신 짠 나오면 세상에 무서운 귀신이 아무것도 그러네. 없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나오는지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불안해서 공포영화가 무서운 거잖아요. 네.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걸로 자꾸 행동을 하면서 자기만의 카운트다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기만의 카운트다운이 카운트다운이 이거였구나. 한 4만 번 그래서 세더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자꾸 하는 거지. 나 카운트다운 너무 많이 했어, 살면서. 이게. 저는 항상 궁금했던 건데 왜 호두나 뭐 견과류 먹으면 뇌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궁금했어요.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많이 먹었어요. 들었어요, 진짜로. 내 좋아해줘야 된다고. 이게 왜냐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쵸. 비슷하게. 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동물의 간을 먹으면 간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네. 눈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맞아. 견과류가 보면 뇌랑 똑같죠. 딱 쪼개지면 두 쪽으로 쪼개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거를 다 합치면 어떤 종류의 착각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결과와 원인이 비슷한 사이즈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무슨 얘기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합이 12가 나오면 내가 10만 원 줄게. 근데 반대편에 있는 학생들한테 주사위 2개 던졌는데 합이 12가 아니라 2가 나오면 10만 원 줄게. 네. 12 나올 확률이랑 2 나올 확률 똑같죠? 네. 근데도요, 12처럼 큰 숫자가 나와야 돈을 받는 사람들은 주사위 이렇게 던져요. 와우! 하고 던져요. 와우! 하고 던져요. 맞아. 그러니까. 같은 확률인데도. 그러네. 그런데 2처럼 작은 수가 나와야 돈을 받는 사람들은 주사위 어떻게 던져? 소름 돋았어. 그러네. 야,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그런 심리랑 호두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 간 먹으면 내 간 좋아진다 비슷해요. 네. 근데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하나 배워볼 게 있죠. 큰 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큰 꿈을. 그쵸.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작은 도구로 큰일 할 수 있어요. 왜, 뭐, 요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꿈은 크면 클수록 좋대요. 왜냐면은 깨져도 그 조각이 크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커야만 한다고. 근데 잘게 깨지면 어떡해요? 잘게 깨지면 어떡해요? 그건 나도 모르겠네. 그런데. 우리 창의력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 그러게.